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3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갔죠. 근데 일단은 크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일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중에 변동성은 막판에 가서 좀 있었습니다. 막판에 가서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장 막판에 이제 물량을 다 던져버리면서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그것을 이제 기관들이 마지막에 좀 받아주면서 좀 끝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부터는 방향성이 조금씩 정해지는 이제 구간에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 장기 누적 수급으로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 그 거래소를 먼저 볼게요. 거래소 먼저 보면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수급인데요. 지금 과거부터 이런 식으로 왔었죠. 근데 현재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현재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하락으로 갈지는 확실하진 않아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코스피에서는 약간의 횡보가 아닌 횡보보다 조금 더 빠지는 정도의 하락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게 봤을 때는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들이 요렇게 왔다가 요 정도 왔거든요. 아직은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졌다라기는 보다는, 그렇죠? 하지만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둘 다. 일단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수급이 쫙쫙쫙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풀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수급들이 한번 정해지면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한번 정해지는 방향에서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추세를 매수로 잡았는데 매도를 하고 있다거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끝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손실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제가 사실 오늘 방송 내용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시황이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만기일이 지남으로써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이제 내일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시황은 그냥 다시 이제 없애고 내일부터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잠깐 이제 회원이랑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요. 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회원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오면 보통 적게는 계좌에서 계좌가 마이너스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거고, 드문 경우인 거고, 대부분이 마이너스 뭐 한 30%뭐 이상 계좌가 손실 났을 때 뭔가 이제 방법을 찾다가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오긴 하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힘듭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30%가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계좌 주식을 1억으로 시작했는데 한 1년 만에 계좌가 마이너스 30%가 났다라고 하면, 그쵸? 그러면 저는 다시 이거를 회복하는데 반드시 1년 이상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주 그 정석대로 잘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라는 것이 회복하는 데까지 최소한 저는 그 어, 빠져 있던 그 기간만큼의 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손실을 빨리빨리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오늘도 그 제가 통화했을 때는 뭐였냐면 이제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신 분이었는데요. 긴 통화는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 작년 6월 2016년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손실을 여러 번 경험했더라고요. 근데 손실을 여러 번 경험하면 손실에 좀 둔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할 때 요거는 좀 이야기해 드려야겠다라고 했던 게 적어도 어, 이때만큼은 매도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의 원칙은 당연히 있죠. 저희는 어떤 종목을 만약에 비중 10%에서 한 15% 정도 혹은 20%까지 해서 한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매수한 비중을 다 싣고 나서 이 종목이 비중을 다 실었을 때 평균 단가에서 마이너스 7 혹은 마이너스 8% 정도까지 손실이 나면 일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적어도 요거 하나는 더 봐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까지 손실을 키우지 않더라도 그 전에라도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좀 주의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어떤 기준을 잡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사실 이런 기준을 잡을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쓰죠. 이동평균선을 쓰는데요. 보통 일간 차트에서 보는 이동평균선은 도 아주 훌륭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 차트를 보는데 일간 차트, 지금 주간 차트, 월간 차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 차트로 봤을 때 무언가가 잘 안 풀린다 라고 하면 뭐 30분 봉 차트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넓혀줍니다. 주간 차트를 보고 주간 차트로도 시세가 잘 안 보이면 월간 차트로 보고 이렇게 좀 큼직하게 넓혀주는 게 시세를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 안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MACD 월간 차트로 어느 정도 좀 위험한 구간을 좀 피해보자 라는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한 15년 전쯤만 하더라도 그때 분위기는 MA 15년 좀 넘게 2000년 초반이죠.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보조지표들을 직접 계산해서 하는 게 좀 있어 보였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뭔가 좀 주식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라고도 좀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보는 이렇게 HTS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가 돼 있는 거를 수기로 작성해서 틀릴 바에는 오히려 컴퓨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유치하지만 간략한 팁 정도로만. 근데 약간 좀 겁나기도 하는 게 지금 저는 이제 월간 차트를 펴놨습니다. 월간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큰 흐름을 좀 보기 위함입니다. 큰 흐름.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큰 흐름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일단 아는 것만으로도 일단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두서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MACD라는 것의 어떤 뭐 산출 방식이나 이런 것은 지수입형으로 뭐 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하다 보면 복잡해지고 더 오히려 이제 흥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식으로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MACD라는 것은
HTS나 핸드폰이나 다 있습니다. 저는 먼저 깔아놨는데요. 이거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늘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량도 없애고 그냥 차트랑 MACD만 해볼게요. MACD 보통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저희 T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표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모멘텀 지표라는 것을 핀 다음에 쭉 밑으로 보면은 MACD라고 하나 있고 이걸 더블 클릭해보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MACD 오실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펴서 볼게요. 보겠습니다. 근데 이 MACD 요 오실레이터 뭐 히스토그램 뭐 두 가지가 같은 말이긴 한데요. 오늘은 요 밑에 있는 걸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 밑에 있는 걸로만 딱 반반씩 딱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면은 이 MACD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딱 기준선이 있죠. 기준선 위로는 붉은색, 아래로는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유치하기 때문에 MACD를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처음에 보는 겁니다. 이 MACD가 뭔지 몰라더라도 이렇게 차트에 월간 차트에 깔아놨는데 이렇게 붉은색이 이렇게 내 종목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 붉은색이 같이 가 있다 라면 일단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붉은색이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붉은색이 끝나는 시점까지가 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파란색이 시작되는 이 구간, 요 구간 있죠. 끝나는 구간까지 하면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이 붉은색이 이렇게 있는 구간은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고 그 파란색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은 주가도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있죠. 아주 유치하지만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방식이고 아주 유치하지만 이 월간 차트 상의 MACD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운용사 애널리스트들도 시장을 볼 때 항상 월간 차트 MACD를 아주 중요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아주 유치하게 드리지만 아주 꼭 봐야 되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한번 이제 종목을 지금 이게 사실 요거를 한 몇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MACD를 단순하게 이 기준선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를 보는 방식도 있을 거고 혹은 이런 기울기로 보는 방식도 있을 거고 혹은 다이버전스로 보는 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한번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기준선으로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일단은 무작위로 시가총액 1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가총액 1등부터 한번 보면 시가총액 1등부터 보면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삼성전자 월간 차트 상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고 그냥 무작위로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잠시만요. 이게 어디 갔지? 예,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MACD만 보고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MACD가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를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이거랑 섞어볼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볼게요.
섞어 보면 조금 더 눈에 잘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MACD가 빨갈 때만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빨겠죠. 여기서부터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정도까지가 이제 되겠죠. 수익이 많이 났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한 것이죠. 이만큼. 그렇죠. 꽤 큰 수익이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가격대로 한번 보면 만약에 여기서 중간부터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한 78% 정도, 그리고 고점 대비하면 한 100% 정도 수익이 난 거고요. 밑에서부터 보면은 고점은 한 60%, 천천히 매도해도 40%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게 마치 꼭 제가 뭐 약장수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매수라는 것도 있지만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매도.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보면 SK 하이닉스입니다. 과거의 요 단계부터 요 단계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요렇게 해봐야겠네요. 여기 붉은색 부분,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구간이었고, 여기서 따지면 여기서부터 현재 여기까지 오는 상황. 그쵸? 그러면은 거꾸로 매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매도는 여기서부터 파란불이 들어오죠?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인데요. 이 파란 부분의 쪽 라인에 보면은 시장이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이런 구간들, 그쵸? 그쵸? 이거를 다시 다른 종목도 한번 해볼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빨간색 부분부터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수익이 났을 거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요. 그쵸? 이거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때도 있긴 한데요. 뭐 현대차 한번 봐볼까요? 현대차를 보면 과거에 최근 것만 한번 봐볼게요. 이때부터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양봉인데 불구하고 높이로 따지면은 이 구간인데요. 아직 수익권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색깔이 붉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간 차트 상에서 흐름을 보자라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따로 한번 펴볼게요. MACD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파란색으로 틱 바뀌었다. 그때는 이제 요런 모습이죠. 신한지주 같은 요런 것처럼 여기 요렇게 이번 달부터 이게 월봉이니까 이게 지금 봉 하나가 한 달입니다. 이번 달에 만약에 이게 파란색으로 떴다라는 것은 적어도 요때는 적어도 매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때만큼은 매도를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파란색이 뜨는 건 여기죠. 요날. 적어도 내가 만약에 종목을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이만큼 왔는데 여기까지 온다면 이게 파란색이 뜰 정도라면 적어도 여기는 매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처음부터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이제 수익 구간은 생기겠죠. 뭐 이거를 위에 것까지는 취하지 못하더라도 그쵸, 취하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난 실적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것만 한번 봐보세요. 일단 이 나의 지금 종목이 파란색이 뜨는지 안 뜨는지 쭉 한번 봐볼게요. 현대모비스는 어떤가요? 현대모비스는 2월 달부터 파란색이 뜨기 시작했죠. 요때부터. 요때는 적어도 매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파랗게 됐다가 다시 빨갛게 되는 이 순간이 올 거잖아요. 그죠? 요 구간. 요 파란 부분은 요 구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만약에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조금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고 이 하락장을 버틴 다음에 여기 이 빨간색이 뜨는 이 구간에 매수를 하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끝까지 나중에 하다 보면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보유하진 않습니다. 보통 보유하진 않는데 일단은 1번으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여기 이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이 부분 시작과 끝까지는 보통 추세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상승. 그리고 파란색이 이렇게 돼서 마무리되는 여기까지는 아직은 하락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또 몇 가지 아무거나. 삼성 SDS는 지금 빨갛게 계속 달아오르고 있죠. 아주 강한 종목이죠. 현재 LG전자도 아직 빨갛죠. 그죠? LG전자를 만약에 이 빨간색이 시작하는 요 부분 요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이만큼의 수익이 났겠죠. 이때 가격대가 47,000원대인데 지금 10만원대이면은 해볼만 하겠죠. 시간은 뭐 한 1년 정도가 걸렸다 하더라도 그죠? 2배 이상 수익이 나는 정도면 기다릴만 하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것들 뭐 KT 한국전력도 한번 봐볼까요? 아까 통화했던 회원분이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는데요. 한국전력을 보면 이 파란색이 뜨는 요 시점 적어도 요때는 매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6년 9월 달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회원이 2016년 9월경쯤에 한국전력을 매수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송을 하게 된 건데요. 매도해야 될 때 매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손실이 얼마나 커지냐면 5만원대 57,000원 55,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3만원이 돼 있다라는 것은 그죠? 계좌가 이 정도까지 손실이 나면 회복을 못 시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또 볼게요. 멜치종금 과거에 한참 멋있게 갔을 때 여기 빨간색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끝까지 이 구간까지죠. 이 구간에서 수익은 엄청 났겠죠. 이 구간에서부터 이만큼 비록 만약에 여기서 판다 하더라도 그쵸 꽤 많은 수익이 났을 겁니다. 600원대에서 4,000원 그러니까 고점은 6,000원대까지 엄청난 수익이었죠. 그래서 이 월간 차트를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를 안 했더라도 보유했더라도 요때 이 파란색이 시작되는 요때만큼은 매도를 했어야 되는 구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보면 어때요? 이게 혹시라도 파란색이 뜨면 매도를 해야겠죠. 일단은 늦은 겁니다. 월간 차트에서 이 신호는 늦은 거거든요. 월간 차트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딱 떴을 때 매도하는 건 상당히 늦은 거지만 늦더라도 그때라도 매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어떤 무언가보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정도는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별건 아니죠. 이런 거 말고 최근에 좀 오늘 한번 괜찮았던 종목들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보면은 송원산업이 좀 많이 올랐죠. 송원산업을 보면은 요 시기, 요 시기 때 매수를 만약에 했다면 요 시기 때는 요 때는 적어도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은 나겠죠.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냐면 한 9,200원 정도에서 16,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익입니다.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이 정도면. 근데 고점으로 가면 2만원대가 넘으니까요.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낸 거겠죠. 근데 오늘 꽤 많이 올라갔죠. 오늘도. 그리고 이 빨간색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도 많이 갔죠. 근데 셀트리온 월간 차트상 보면 아주 기분 나쁜 모습이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직은 이 빨간색 구간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고, 삼성중공업은 어때요?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 기울기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꺾이면 주가도 좀 힘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 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꺾여 내려가잖아요. 근데 요 때가 보통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하지만 이 빨간색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는 추세가 그래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겠죠. 이 빨간색이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여기까지가 고점이었습니다. 그죠? 고점. 근데 아직 빨간색이 꺼지지 않았죠. 하지만 기울기가, 이 빨간색의 기울기가 내려가면서 얘도 거의 뭐 이렇게 별것 없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때 2월 달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에 거를 봐볼까요? 뭐 한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봐볼게요. 이게 빨간색이 시작되는 이 구간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이런 구간에도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반복됐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끝나야지만 진짜 이제는 하락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는 있지만, 보통 손이 빠르거나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매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나는 이렇게 길게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 MACD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면 여기 0값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값 기준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이 색깔이 바뀌는 건 뭐냐면, 이 빨간색이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는 계속 빨개지는 거고, 조금만 내려가면 이렇게 파래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승 이 초입 때 잡았다가 이 파랄 때는 매도를 잠깐 하고, 다시 빨개지면 다시 매수하고, 다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세네 달씩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장단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두 가지를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일단 최소한의 이 0값은 지키자라는 거 일단. 그리고 0값 위에 이렇게 있더라도 이 파란 구간에서는 신규 매매는 하지 말자. 뭐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 신규 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지켜도 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이 0값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이 뜨는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가끔 뭐 한두 번 파란색 나오고 바로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재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했다가 매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들의 MACD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내 종목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코스닥으로도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 상위주로만 한번 봐볼게요. 신라젠. 근데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주식들은 안 나오겠죠.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0값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부터 매수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때부터. 근데 적어도 매도는 이때는 적어도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 그쵸? 한번 쭉 넘겨볼게요. 바이로메드 했죠. 메디톡스는 이제 빨간색이 막 펼쳐지고 있죠. 강하죠. 그죠? CJENM은 지금은 쉬어야 되는 구간. 포스코 캠텍은 지금은 아직 월간 차트 상에서는 일간 차트랑 주간 차트 상에서는 약간 돌아나가는 모습이 보이긴 해도 일단은 월간 차트 상에서 대세 하락 중이 멎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이 시작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란 구간이 떠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신규 매수. 아니면 매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수익을 냈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어갔던 사람이라면 이익 실현할 때도 필요하니까요. 펄어비스는 이게 아직 안 나왔고, 로엔은 지금 쉬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죠. 신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 코미팜은 어때요? 0값 밑으로 가 있죠. 지금 이 0선의 이 밑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은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하지만 예민하게 봐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하락이 조금 주춤해지려나 정도로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네이처셀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이처셀은 어때요? 보시면 빨간색이 엄청 강하죠. 쭉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꺼지지 않는 이상 만약에 여기 초입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매도할 이유가 아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컴투스도 강하죠. 빨간색. 차바이오텍 이것도 강하죠. 현재. 파라다이스는 어때요? 꺾여 있죠. 2달 전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제넥신 강하죠. SK머티리얼즈는 이건 아예 매도 시그널이 나온 지가 꽤 됐죠. 이때부터. 적어도 이때부터. 이때면 언젠가요? 한참 됐죠. 이때면은 작년 9월부터는 아예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으로 보는 거고요.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해서 쭉 가다가 한번 쉬고 한번 쉬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매수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드리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지만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실적이 좋은 회사에서만 보자라는 겁니다. 실적. 매년 매출과, 그러니까 지금이 현재 2018년도 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7년, 2019년 이렇게 미래도 있을 텐데요. 현재는 여기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 뭐 보면 좋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번 연도의 예상 실적까지는 끝까지 봐야겠죠. 지금 1분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1분기인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의 예상 실적이 발표된 회사들 안에서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훨씬 좋은 기업들만 추스려서 MACD랑 같이 활용해 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이면 아시겠지만 예상 실적은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회사는 안 하면 됩니다. 굳이 안 나오는 회사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몇 개가 있겠죠. 당연히 매출도
늘어야겠죠. 2017년보다 2018년이 매출 영업이익 늘어야겠죠. 순이익도 늘어야겠죠. 부채는 줄어야겠죠. ROE는 늘어야겠죠. EPS는 매년 20% 이상은 늘어야겠죠. 근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회사보다 좀 더 강한 회사입니다. 이거는 보통. 그래서 이런 회사들 안에서 월간 차트로 MACD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은 바쁜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적어도 매도하는 시그널은 보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내가 신규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공간, 물타기를 하지 말아야 될 공간, 이 파란색이 뜨면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까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해당 콜센터 전화해도 알려주고요. 아니면 저희 회사에 전화하셔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더 보고 한번 ETF를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뭐 CJ 홈쇼핑은 쉬고 있어야 되고, GS 홈쇼핑은 완전히 매도해야겠죠. SFA도 3달 전에 매도했어야 되고, 적어도 얘는 지금 그래도 아직은 잘 가고 있는, 아직은 추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주간과 일간 차트에서 보면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월간 차트 상에서 보면 아직인데요. 이 월간 차트 상의 MACD는 이게 딱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월, 지금 오늘 8일이죠? 8일인가? 3월 8일이잖아요. 지금은 빨간색일지라도 3월 뭐 25일 정도 갔을 때 이게 색깔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도 계속 같이 매일매일의 어떤 시황과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월간 차트로 이제 매매나 매도를 할 때 좋은 점은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방식이 너무 유치하고 저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아주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계산식을 해서 일일이 계산해서 수기로 그려가면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 종목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유치하게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네이버는 지금 매수할 구간이 아니죠. 아직은 하락이죠. 삼성물산 파란 구간인데 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는 조금 뭐 안 해도 모르겠지만 일단 신규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 현대모비스 매도. 그렇죠.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중공업들이 이제 영선을 조금 돌파하려고 조금 폼을 잡는 모습. LG생활건강은 아직 쉬고 있어야 되는 모습. 그리고 제철들은 지금 쉬어야 되는 거. 포스코도 역시 지금 신규 자리는 아니죠. 하지만 이 영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은 둬야 돼요. 이 영선 위에 있다가 언제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라갈지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조금 요령이 생기면 이렇게도 한번 그어보세요. 아, 이 각도가 점점점 내려가는구나. 추세가 끝이 나려고 하나? 좀 위험하겠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영선 위에 있을 때는 언제나 관심권에는 좀 두긴 해야 된다. 실적만 좋다면. 그죠? 그러면은 아마 이 정도는 아마 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같이 보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ETF를 한번 봐볼게요. 자, ETF를 보는 이유는 시장이 월간 차트상에서 ETF로 업종을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속한 업종은 어떻게 가고 있나. 지금 보면은 헬스케어 ETF는 제일 강합니다. 현재는 헬스케어가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IT 쪽 볼까요? IT 쪽은
신규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자리였죠. 이 자리가 언제였냐면 삼성전자가 꺾였을 때입니다. 요때부터니까요. 11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IT는 매도를 했다거나 혹은 뭐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봐야겠죠.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겠죠. 월간 차트로 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게 매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일 이동평균선 하나로만 매수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10일 이평선으로만 할 수도 있고 RSI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주간 차트로도 할 수 있고 일간 차트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쉽게 크게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월간 차트로 오실레이터로 MACD 오실레이터로 그래도 큰 그림 정도를 확인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도 꺾인 지 오래됐죠. 은행도 꺾인 지가 오래됐죠. 증권도 지금은 좋진 않죠. 건설도 좋지 않죠. 보험도 꺾인 지 2달 됐죠. 화장품은 아직 안 나왔죠. 이게 짧으니까 ETF가 생긴 지. 화학도 2달 전에 꺾였죠. 에너지 화학도 그렇고 금융도 꺾여 있죠. 여행 레저 안 나왔죠. 경기 소비재도 2달 전부터 꺾여 있죠. 철강 2달 전 그리고 과거부터 꺾여 있기 시작했죠. 과거라고 하면 이때죠. 이때부터는 이렇게 쭉 밑으로 좀 쏠리는 느낌이죠. 그리고 철강까지 봤죠. 기계장비 꺾여 있죠. 운송, 보험, 자동차, 생활필수품 애매하죠. 방송통신 꺾였죠. 중공업 꺾였죠. 산업재 다 꺾여 있어요. 지금 사실 시장이 월간 차트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코덱스 200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역시도 보면은 이때 고점을 만들고 꺾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이때가 사실은 MACD 상에서는 고점이어야 해요. 이때가. 근데 요때가 한 번의 상승은 있었죠. 근데 요런 구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MACD 이런 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MACD가 이렇게 가죠. 근데 지수는 여기까지는 맞는데 원래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인데요. MACD는 내려가는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더 빨리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죠. 반대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MACD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예를 들어서 더 빠졌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해볼게요.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렇게 이게 저점들을 올리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빠지는데 오실레이터는 올라가는. 특히 월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는 보통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월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MACD를 우선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가는 빠져 있더라도 MACD가 올라가 있으면 이거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고 나오면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요. 제가 다이버전스를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게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고 속임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이버전스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도움이 됐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월간 차트에서의 MACD 오실레이터로
지금 시장을 본 결과 바이오 헬스케어 쪽 빼고는 지금 사실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쪽이 없어요. 업종은. 이게 시장이 문제라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시장이 지금 약하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정말 약하다 라는 것을 느끼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약할 때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망설여야 됩니다. 그죠? 월간 차트상에서 이렇게 기준선 위에 탁 뚫는 요 시점에 매수하고, 요때 매도하고 매도하고 요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1년 내내 12달 계속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구간이죠. 요때 매수, 요때 매수, 이때가 마무리. 만약에 요 딱 단계에서만 했어도 아주 좋았죠. 여기 매수, 이런 구간에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두 번만 하더라도 이만큼. 그죠? 그러니까 보통 1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계좌가 플러스 한 1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분은 없습니다. 단 계좌가 1년에 5%도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그것보다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수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적어도 매도는 늦더라도 MACD가 이렇게 기준선을 아래 돌파하는 때는 적어도 매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끝까지 물리는 걸 들고 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원이 갖고 있던 종목을, 네 종목을 일단 한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KCC라는 종목도 있었고, KCC도 2달 전에는 끝내야 됐을 법한 거. 그러니까 실적과 무관한 거예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수급에서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버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그 매도하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매도를 했겠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무슨 어떤 정보가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웅진에너지도 역시 현재는 보유할 구간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렇죠? 웅진에너지도 신규로 들어가거나 이럴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웅진에너지랑 KCC랑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몇 개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직접 한번 월간 차트를 한번 펴서 보시면 아마 확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용입니다. 월간 차트에서 신호를 본다면 요거를 말씀드려야겠네요. 나는 만약에 그래 너 말 믿고 한번 월간 차트에서 매매해 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월간 차트로 매도를 하십시오. 중간에 주간 차트를 보고 흔들린다거나 일간 차트를 보고 조마조마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월간 차트 하나만 딱 펴놓고 월간 차트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월간으로, 큰 그림 월간으로 보기로 해놓고서 주간 차트랑 일간 차트를 보고 오늘 빠져 걱정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원래 빠지고 오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해야 돼요. 주간 차트로 할 거면 주간 차트만 보시든지, 일간 차트를 할 거면 일간 차트로만 하든지. 그러니까 이 월간, 주간, 일간을 다 보지만 매수와 매도의 딱 그 타이밍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할 때 일간 차트로 할 거야. 매도할 때 주간으로 할 거야. 매도할 때 월간으로 할 거야를 딱 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세 개를 다 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의 딱 매매할 때의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딱 하나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참고하다 보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예, 오늘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